네, 안녕하십니까. 슈팅마스터입니다. 오늘 2020년 7월 16일이고요. 정규장이 마감되었습니다.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르게 하루 종일 좀 증시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아침에 잠깐 반등 구간을 준 이후에 종일 내내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오늘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, 또 경제 성장률은 예상 수준을 좀 웃돌게 발표가 되었긴 하지만 6월 소매 판매가 예상은 플러스 0.3%였는데 그거를 좀 대폭 하회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.8%로 좀 예상과 달리 감소를 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. 그럼 특별한 이슈가 많지는 않았고 환율이 또 1205원 60전으로 5원 10전 정도 상승을 하면서 물론 뭐 위험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일부 투심을 좀 자극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하루였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장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어떤 이슈와 뉴스 그리고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장 대비 0.82% 하락한 2183.7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.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0.80% 하락하면서 775.0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.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333억 순매도, 기관이 1844억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은 3013억 또 담아가면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424억 순매도, 기관은 1682억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반대로 3638억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다.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급상으로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였고요. 뭐 개인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순매수 그리고 오후장으로 하락세가 좀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아침부터 조금씩 매도세를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.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장이 시작됐을 때부터 좀 일관되게 계속해서 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장 후반까지 끝까지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를 좀 보자면 오늘 코스피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음봉 캔들로 마감을 했고 일단 시작은 0.06% 상승 출발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고 소폭 좀 들어 올려주긴 했습니다. 그래서 2200포인트를 좀 잘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오늘 장중 변동성 마이너스 1% 이상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살짝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나마 일봉 캔들 상으로 아직 5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. 분봉상으로 보셔도 아침에 살짝 상승을 보였다가 중국 GDP 발표가 나오는 11시를 기점으로 한번 발표가 나오고 나서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서 한번 또 급락을 했었고 좀 평탄하게 움직이다가 2시 이후로 또 한번 급락 그리고 장 후반에 막판에 살짝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조금 더 약했어요. 오늘 장중 1.5%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은 좀 이탈을 한 상태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 빨간 선을 타고 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훼손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일단 5일선 이탈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내일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분봉상으로 봐도 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한번 낙폭이 있었고 좀 무난하게 낙폭이 더 늘리지 않고 움직이다가 2시, 1시 반에서 2시를 기점으로 또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은 이후에 장 막판에 살짝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.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시장 모습 살펴봤고요. 또 오늘 어떤 이슈와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국에서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.
중국이 1분기 역대급 마이너스 6.8%라는 역대급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이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렸던 각종 봉쇄 조치를 좀 완화를 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전망치 2.4에서 2.5% 상승보다도 꽤나 높은 3.2% 성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. 또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중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% 하락 감소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치의 소비 둔화로 이어져서 좀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.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오늘 4%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특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또 중국 증시 급락하고 또 아시아 증시의 하락 원인을 대부분 뭐 중국 소매 판매 지수의 감소로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요즘에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뭐 15%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발생된 것으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닌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즉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또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뉴스로는 미국에서 지금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지 시각 14일 날 2조 달러, 우리나라 한화로는 2,400조 원입니다. 2조 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. 또 트럼프의 대통령의 좀 아킬레스건이 에너지 업계에 대해서 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트럼프에게 강력한 한방을 좀 날렸습니다. 이날 바이든은 미 동부 델라웨어에서 공개한 두 번째 경제 회복 전략에서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. 이 계획에는 정부 이동 수단을 좀 전기차로 변경하거나 현재 화석연료 자동차 소유주에게 친환경차로 변경할 경우에 인센티브 제공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이 담겼고 또 이를 통해서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좀 했습니다. 현재 석탄과 천연가스로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에서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용 터빈을 각각 500만 개 그리고 6만 개에 설치를 해서 포집 및 저장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풍력 발전 테마주들이 가장 강하게 오늘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미국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오늘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죠.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좀 벼랑 끝에 있던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기사회생을 했습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고한 원심에게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 고등법원에 환송을 하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를 하게 됐고요. 향후 대권 도전이나 뭐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오늘 만약에 2심 선고대로 벌금이나 유죄가 나왔다면 경기도지사직을 이제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될 뻔했는데 정말 기사회생했고요. 오늘 선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에 다수 의견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했지만 13명 중 반대 의견이 5명이나 나왔을 정도로 쟁점이 첨예했다고 합니다. 저도 라이브로 보기는 했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.
대법원이 또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에 대해서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께 감사드린다.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,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면서 기다리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흔들림 없이 또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좀 생중계로 TV랑 유튜브로 공개된 만큼 또 관련주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롤러코스터를 탔고요. 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직접 경험을 하셨겠지만 장 후반에는 또 일부 종목들은 그동안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TN 같은 경우들은 재료 소멸로 판단한 좀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해서 마감을 했고, 그동안 이재명 관련주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뭐 오늘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. 뭐 이 정도로 오늘 주요 이슈와 뉴스들은 좀 살펴봤고요.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오늘 중국 관련해서 오늘 소비재,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잘 움직였는데, 그동안 대장 역할을 했던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늘 한국 콜마홀딩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장중에는 상한가까지도 찍고 좀 일부 반납을 하면서 24% 마감을 했고요. 이것도 한국 콜마홀딩스도 향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면 참 좋았겠지만,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런 긴 박스권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다. 그리고 요런 고점들을 요런 긴 구간의 하단 박스권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치환불도 비슷한 흐름이죠. 다 대부분 화장품들이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, 그래도 오늘 제일 강한 건 한국콜마 홀딩스 그리고 이치환불도 고점을 일부 돌파를 하면서 거래 대금을 좀 더 튀웠죠. 또 이런 박스권 돌파했고, 이런 거래 대금 오늘 17% 마감을 하겠는데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터지면서 전에 터졌던 거래 대금보다도 더 많이 터졌고, 상승도 박스권 상승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이준 코스메틱도 오늘 처음 좀 상승을 하면서 121선 위로 올라온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 조 바이든 후보의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 그런 공약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 중에 오늘 풍력 테마주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3강 MNT가 종가 기준으로는 11% 마감을 했고요. 장중에는 19%까지 급등을 했고, 계속해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래로 보면은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1파동, 지금 2파동 정도가 있기 때문에, 지금 2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조정이나 횡보 구간이 나온다면 요런 구간에서 또 매매에 가담을 하셨다가 또 마지막 3파동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그동안 대장주로 나왔었던 동국 SNC도 오늘 장중에 19%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런 박스권 전 고점을 장중에 잠깐 돌파는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고점에 3,900억 정도가 터졌는데 오늘 2,100억 정도밖에 못 터져서 요 돌파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렸고 오늘 또 박스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다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파동이 나왔고요. 2차 파동 한번 나왔고 3차 파동 이후에 지금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. 그리고 CS 윈드는 오늘도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. 이것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마감을 했는데,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다. 근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. 태용 종목도 오늘 장중 변동성 보였고, 유니슨 그리고 동국산업 뭐 이렇게 다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다.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 그 한국판 뉴딜, 그린 뉴딜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, 미국에서 만약에 11월 달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, 지금도 뭐 예상
리서치에서는 10%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는 하는데, 실제로 대선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들이 에이텍이 역시 대장 역할을 맡았던 만큼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7,300억이나 터졌습니다. 엄청나게 터졌는데, 물론 윗꼬리를 달고 상한가까지 찍고 종가는 8% 마감을 했지만 장중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에서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, 오전에 잡아놓고 요 정도 부분에서 그냥 팔고 나오기는 했거든요. 근데 이제 2시 정도부터 발표가 시작이 됐어요. 생중계로 저도 보긴 했는데, 여기가 2시입니다. 여기 딱 요 봉이, 요 장대 양봉이 2시였어요.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뭐 무죄다라는 그런 멘트가 좀 나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. 그 이후에 변동성을 정말 보이면서, 이게 3분봉이긴 한데 뭐 1분봉으로 보시면 더 심하겠죠. 그렇죠? 1분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요 2시 때부터, 요때가 2시인데 요때부터 급등했다가 뭐 분봉상으로만 봐도 10% 이상씩을 1분봉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였고, 장후간에는 결국에 매물 추례가 다 되면서 결국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단 상승을 또 보였다. 근데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, 그래도 향후 대권 주자 후보 잠룡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또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에이텍TN도 장중에 28%까지 급등을 보였다가 이거는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2시 때부터 엄청나게 생겼죠.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. 그리고 프리엠스 그나마 좀 상승분을 좀 지켜줬고요.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오늘은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는 첫 상한가를 만들어줬고, 이런 하단권에서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.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220억 정도고, 이런 갇혀있는 이런 매물대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안에서 상한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가적인 부분은 향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상한가니까 한번 특징주로 보여드렸고요. 형지 INC도 마찬가지로 오늘 15% 급등을 했고,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대부분 지금 뭐 정다운, 뭐 프리엠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, 형제 INC도 이런 121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좀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. 그리고 정다운도 오늘 꼬리를 달긴 했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600억 정도 그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래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2차전지 관련돼서 A프로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요. 요게 지금 오늘 따상인가요? 제가 정확히 확인은 하지를 못했는데, 그래도 요게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면서 상한가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해서 2차전지 장비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오늘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캠트로스라는 종목도 지금 국산화 소재에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, 또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이런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캠트로스도 오늘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고점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요런 위 구간에서의 돌파긴 하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단권입니다.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거래대금도 일정 부분 2200억 정도 터졌고, 오늘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아기업도 오늘 전 고점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왔었고, 상신 EDP 그리고 나인테크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정도로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고요. 시장이 오늘 양 시장이 1% 가깝게 0.8% 정도씩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, 대부분의 어제 상승을 많이 했던 뭐 PCB라든지 5G 관련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락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.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, 물론 환율이 오늘 소폭 오르면서 1205원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
좀 안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 달러가 좀 약세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되고, 또 중국 시장도 또 오늘 조정을 좀 크게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면서 또 우리나라에도 훈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.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좀 괜찮은 종목들은 조금씩이라도 좀 담아가는 그런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. 근데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에요. 그래서 그 변동성 리스크를 저는 좀 피해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후반 오후장 정도부터 매매를 좀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슈팅마스터였습니다.